자,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 이어서 수정 명령어 2,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다른 이제 수정 명령어를 알려드릴 거고, 새로운 날이니까 인사 한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인사 한번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 수업에 이어서 같이 진행하기로 한 손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캐드 이제 명령어를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저번 시간에 로테이트가 메인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로테이트 복습 예제를 한번 몇 가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원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원을 그려보고 그 원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인 방법으로 뭔가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드는 제가 미리 실행을 해 놨고요. 여러분들도 실행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오늘 요거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원의 사이즈, 그 다음에 작은 원 두 개밖에 없죠. 중심선이나 치수는 아직 뭐 작업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원 그리는 방법부터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영어로 뭘까요, 선생님? 저희 C 서클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클 해서 단축키는 C로 하시면 됩니다. C하고 알려줄 때는 역시나 스페이스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해서 당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밑에 보시면은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하죠. 그래서 원에 대한 아무데나 지정하세요.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 다음 얘가 원하는 게 반지름이죠. 반지름이죠. 그럼 96이 파이니까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 설계가 처음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원에서 이렇게 끝에서 끝에까지 가로지르는 이 부분을 우리는 지름이라고 입니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지름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름을 이렇게 파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라는 뜻이 이 포인트에서 수직하게 가로지르는 이 직선거리가 96이라는 거죠. 이게 지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름값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센터에서 여기 절반이죠. 그럼 지름의 절반이니까 당연히 R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R값이 48이 되겠죠. 그리고 설계에서는 원주라든지 그런 개념을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런 둘레의 길이나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셔도 되고 이렇게 수직한 거리 이게 전체 길이인지 아니면 원의 절반 길이인지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원의 사이즈가 이제 반지름 값이 48이랑 16. 그 다음에 이런 표시. 뭐 7-32라서 뭐 25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뭘까요? 7개죠. 그렇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렇게 6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치되어 있고 센터에 원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32짜리 원이 7개라는 뜻으로 이렇게 도면 표시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좀 스타일이 달랐는데 예전에는 곱하기로 많이 표시를 했어요. 요즘에도 좀 오래된 회사라든지 오래된 도면을 보면은 곱하기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근데 뭐 한 6, 7년 전부터는 좀 스타일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도면을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찍는 거죠. 한 2주 만인가요? 3주 만인가요? 거의 2주 반 만인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꿀팁 하나 알려드려야겠죠. 저는 이렇게 원을 먼저 그려놨는데 원을 잘못 그렸죠. 저는 사이즈를 반지름을 준 게 아니라서 원래는
C 하신 다음에 색깔도 바꿔드릴게요. C 한 다음에 여기서 48을 입력했어야 됐고, 근데 만약에 48인데 도면을 잘못 보고 반지름 값을 96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방금도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원의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특성창이죠. 그렇죠, 이 특성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의 사이즈를 변경할 원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 원에 대한 이렇게 정보값이 특성창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지름이랑 지름값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그냥 숫자만 수정하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원의 사이즈 바꿀 때는 이렇게 특성창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특성창을 이용하는 방법,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실무에서 사용하는 팁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특성창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치수 작업을 시작하시면 더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몇 개 안 되지만, 그래서 저는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캐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켜놓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예제는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캐드 화면에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여기 올려놓을게요. 네. 스케일도 한번 맞춰드릴게요.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 주시죠. 일단 제일 큰 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직교는 켜주시고요. 그리고 지름이 96이니까 저희는 반지름을 넣어야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면은 여기서 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을 그려볼게요. 요거는 32.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서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은 센터 포인트가 나오는데 저는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럴 때는 음, 저희 요 원 가쪽에 보시면은 처음에 4분점이 뜹니다. 4분점을 한번 잡아주시면은 중간에 요 음, 포인트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C를 해주시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4분점을 찾고, 그 다음에 중앙점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요거는 지름이 32니까 반지름 16이겠죠. 음, 여기서 저희 이제 오늘 배울 음. 키가 나오겠죠. AI. 스톱 아니 잠깐만요. 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네. 거고. 자, 아, 여기서 하고, 네. 몇 가지 교정을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원을 그릴 때, 직교는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센터 기준으로 해서 원은 어디에 있던 그 사이즈가 반지름 값이라서, 그래서 맞죠. 직교는 틀어줄 필요가 없고 48이죠. 그 네. 다음에 이 센터 그릴 때는 4분점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포인트, 가운데 포인트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원의 바운더리 이렇게 찍어 주셔도 됩니다. 굳이 4분점이 아니어도 이렇게 원에 이렇게 마우스만 올려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클릭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센터 포인트가 잡히기 이제 여기 이렇게 잡혀 버리기 때문에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만 이렇게 살짝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센터 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터 포인트 잡고,
16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배운 걸 써먹고 싶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무브에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저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로테이트. 네, 로테이트를 한번 페이지죠. 해볼게요. 로테이트하고 각도가 60도였죠. 근데 지금은 네,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니까 그냥 60도에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죠? 저희는 기존에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복사했을 때. 원본 객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근데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죠, 우리가. CAD를 잘 하려면은 이제 커맨드 창을 봐야 된다 했죠. 기준점을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커맨드 창 보시면은 이렇게 복사 옵션이 있습니다. 그럼 복사 옵션을 C 하고 사용하고 60도 하시면은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6번이나 5번 반복을 해야 되죠. 아니면 절반 해놓고 뭐 미러를 하든지 한번 해볼까요? 오래 걸리진 않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카피 해야 되죠. 카피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한 다음에 세 개를 잡고 미러 객체 선택 기준점 로테이트가 됐나요? 미러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네, 거를 미라죠. 그렇죠. 음, 실제로 실무에서나 실제로 캐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로테이트를 다량으로 이제 카피 로테이트를 사용하진 않아요. 이럴 때는 이제 사용하는 명령어가 영어로 하면은 AR. 그렇죠. array라고 합니다. 배열이라는 명령어인데 제가 이거는 메모장에 한번 써드릴게요. AR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 단축키는 AR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축키 AR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사용하는 명령어일수록 커맨드 창에서 눈을 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레이의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3시 방향에 있는 원을 이렇게 둥글게 배치하면서 카피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거는 굳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뺑그르르 돌아가야 되죠. 여기 있는 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는 제가 경로를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원형으로 배열이 되죠. 그럼 이 원형의 센터는 이쪽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원형 시계에서 침, 초침, 분침 뭐 이런 거 회전하는 형상을 상상하시면 좀 더 편하게 명령어를 수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알고 AR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스페이스. 그렇죠. 스페이스로 눌러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인했다시피 배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원형, 세 번째는 경로라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어레이가 존재하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선생님? 저희는 원형을 써야겠죠. 그렇죠. 내가 바라고 있는 배치되는 그 형태가 뺑그르르 돌아가면서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형 배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직사각형 배열은 하진 않을 건데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형 배열만 할 거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직사각형 배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 배열 같은 게 보면은 그게 이제 직사각형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계산기에서 숫자 버튼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직사각형 배열이고 경로 배열 같은 경우에는 뭐 계단 대각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높이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각선 길이마다 뭐 내가 원하는 길이 구간마다 어떤 뭐 계란 발판을 배치하겠다. 이게 직선 경도가 아니라 대각선이라서
그래서 계단 같은 거,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어, 뭐 예를 들어서 땅 모양에서 펜스를 박을 때도 뭐 이렇게 경로 배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경로 배열이.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형 배열은 원형 시계에서 그 동그랗게 이제 생긴 시계 있죠? 숫자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터 12까지 숫자가 균등한 각도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런 게 원형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원형 배열.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에서 P5 입력하고 엔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P5 엔터 하니까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배열의 중심, 중심점. 그렇죠. 그래서 중심점을 찍으라고 하니까 중심점이 얘가 회전을 된다고 해서 얘의 센터를 잡아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제자리에서 똑같은 게 계속 회전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동그라미 경로를 그렸을 때 그 경로의 중앙이 되는 포인트 이쪽이 되겠죠. 여기서 딸깍 하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께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9시에 있는 원만 삭제 한번 해볼게요. 음, 아, 자, 요거 클릭을 하면은 다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렇네요. 왜냐면은 이제 AR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묶여져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 명령어 X, 음, 익스플로드를 눌러주시면은 다 깨트려집니다. 이렇게 하나씩. 오케이. 그럼, 그러면 여기서 9시 방향을 클릭하고 따로 객체 하나만 지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이거를 다시 AR로 돌릴 수 있을까요? 컨트롤 Z?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여기서 네. AR을 완료하고 나서 만약에 수량 편집이나 그런 걸 하고 싶으면은 클릭했을 때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항목이라고 있을 거예요. 6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10개로 하시면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10개가 뺑그르르 돌아가고 그래서 기본 세팅 값이 AR은 수량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6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된 거고 이럴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량을 편집하면 되는데 제가 방금 이제 손설 선생님께 이제 요청했던 그 과정이 AR의 단점이에요. 객체 하나를 뭐 빼거나 뭐 원본 편집이라는 옵션이 있긴 하지만 편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오늘 처음 배우죠. 어, 설계하는 사람들, 캐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뽀개버린다, 폭파시킨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영어로 하면은 이제 explod라고 합니다. explod고 한국말로 하면은 분해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분해 단축키는 OX 할 때 X입니다. OX 할 때 X 하시고 객체 찍고 스페이스로 알려주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지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실무에서 만약에 원형 배열이나 뭐 직사각형 배열 그 AR을 썼다 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분해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컨트롤 Z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이 캐드 파일이 저장이 되고 다음에 열었을 때는 컨트롤 Z가 안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AR로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AR이 한번 깨지는 순간 이제 AR 블록이 따로 있는데 AR이 깨지는 순간 다시 AR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해주셔야 돼요. 형상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AR로 해주셔야지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되도록이면 AR은 분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분해하시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분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간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이 큰 원 안에 작은 원의 수량을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일일이 세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수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수량을 파악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하고 왼쪽 특성창에 보시면은 여기 특성창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원하고 가로하고 7개 써져 있죠. 그래서 수량은 이렇게 특성창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심플한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중복선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면이 깔끔하게 그려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긁어버려 가지고 여기서 특성창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게 이제 로테이트 복습 한번 했고 AR 했고 그 다음에 원그리기 했죠. 네. 원그리기 했고 그 다음에 AR 했고 분해하기 했죠. X 했죠. 네. 지금 이 다음 진도는 한번 이제 시작하면은 거의 한 4, 50분 정도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번째 시간 여기서 한번 동영상을 끊고 곧바로 이제 네 번째 영상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예제 하나 가지고 조금 캐드의 수정 명령어를 전반적으로 이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서 여기서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네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요번에 지금 AR 배우고 C 배우고 엑셀 같이 배웠는데 요거를 이제 다음에 수업할 때도 한 번씩 쓸 수 있으니 한 번씩 기억을 해 주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